자, 제약 조건에 해당되는 것은 요 뒤에 크리에이트 할 때 테이블 만들 때 제약 조건에 해당되는 것은 요 뒤에 있는 게 제약 조건이거든요. 뒤에 붙어 있는 거. 그 데이터는 넘버로 넘버 타입인데 얘가 프라이머리 키예요. 라는 얘기는 중복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널도 안 돼요. 꼭 필요한 데이터입니다. 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얘를 만들면 이렇게 보드에서 이렇게 컨스트레인트 네임이 오라클에서 붙이는 여기 순서 번호에 따라서 붙게 되고요. 그 앞에 시스 언더바가 붙고 C 이렇게 해서 컨스트레이터입니다. 컨스트레이터에 대한 번호가 순서적으로 붙게 돼요. 그러면 이것만 봐서는 요 뒤에 있는 내용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직접 찾아가서 보셔야 돼요. 찾아가서 이게 뭐에 대해서 이제 제약 조건에 걸려서 나왔는지 이런 걸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불편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걸 쓰실 때 제약 조건 이름을 잘 붙여두면 이제 뭐에 의해서 오류가 났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크리에이트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스키마를 만드실 당시에 제약 조건은 무조건 스키마 만들 당시에 만들어야 됩니다. 중간에 만드는 것은 테이블 구조를 바꾸자 하는 것은 알터를 이용하셔야 되는데 알터를 이용하시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테이블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건 이제 알터까지 전부 다 뒤에 이렇게 나열해서 써야 되는데 중간에 원래 구조가 있는데 얘를 자꾸 고치고 또 고쳐서 나중에 완성품을 만든다. 이거는 맨 처음에 구조를 가지고는 뒤에 최종적인 구조를 알아보기가 힘들다. 아시겠죠? 그래서 알터는 잘 쓰지 않으세요. 제약 조건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 쓰시는데 2개, 3개 쓰셔서 사용하시는데 그 알터를 많이 이용하시면 구조가 자꾸 변경이 돼서 맨 처음에 스키마를 가지고 맨 마지막에 나온 결과물에 대한 스키마를 알 수가 없어요. 개발하실 때는 전부 다 드랍시키고 다시 만들고 이런 걸 쓰세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제약 조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라이머리 키 앞에다가 이번에는 컨스트레인트라는 제약 조건을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컨스트레인트 이름을 쓰세요. 보통 이름은 테이블 이름, 보드, 언더바, 대소문자 구별을 안 하기 때문에 언더바로 쓰셔야 되고요. 넘버에다가 컨스트레인트를 붙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PK예요. 프라이머리 키. PK입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근데 컨스트레인트라는 키워드를 사용할 때, 키워드를 쓰실 때는 이렇게 이름을 붙이려고 키워드를 쓴다. 아시겠죠? 이름을 붙이면 좋은 점은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드랍시키고 여기 드랍시켜서 F 한번 눌러서 드랍시키고 쫙 해볼게요. 돼서 썼는데 이제 보드 테이블을 클릭해서 보드 테이블의 제약 조건을 클릭해서 지금 요거 보이는 건 옛날 거예요. 새로 고침을 한번 하시면 새로 고침하세요. 불러왔는데 새로 고침을 하시면 요렇게 컨스트레인트 네임이 요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보드 언더바 넘버 프라이머리 키 되셨나요? 됐죠?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제약 조건이 입력하는 글자가 틀린 경우, 입력하는 글자가 제약 조건이랑 맞지 않은 경우에 제약 조건 이름이 출력되어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서트 할 때 지금 1번이 있거든요. 1번이 있는데 여기를 1번으로 이제 지정을 하고 인서트 할 때 1번이 있는데 1번을 또 집어넣으려고 하면 오류가 나겠죠? 얘는 프라이머리 키에 대한 오류입니다. 프라이머리 키고요. 컨트롤 엔터 눌러서 실행을 해보시면 요게 이제 보시면 여기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자바라는 사람의 보드 언더바 넘버, 보드 테이블의 넘버의 프라이머리 키 때문에 지금 오류가 나고 있구나. 이걸 한눈에 확 볼 수 있는 거예요. 프라이머리 키에 해당되는 여기 넘버 컬럼에 해당되는 게 오류가 있구나. 데이터가.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면 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글자 두 글자를 더 쳐야 되는 거죠. 더 쳐야 되니까 그런 게 좀 쉽지 않습니다. 자, 따르코 컨스트레이터가 난너리 컨스트레이터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컨스트레인트입니다. 이거 안 나오네. 컨스트레인트 쓰시고 테이블 이름 보드고요. 언더바 지금 컬럼 이름이 타이틀입니다. 타이틀 언더바 NN 쓰시는 거죠. NN입니다. 그러면 이제 난널 붙였다 이거죠. 난널 아시겠죠? 그래서 약자로 타입은 이제 난널이다. 약자로 이렇게 쓰시고 NN 써가지고 사용하십니다. 됐죠? 이렇게 써서 사용하시고요. 그 equal은 EQ 써야 되겠네요. EQ 약자로 써가지고 사용해서
이렇게 쓰시고 이제 그 컨트롤 여기 지금 현재 이 보드에 보면 낫널로 되어 있는 타이틀 낫널로 되어 있는 게 이거 그 시리얼 뭐 이렇게 붙어가지고 나오거든요. 얘를 보여주면 얘가 뭐 왜 이렇게 오류가 났는지 이 명령문 쫙 나오는데 그 중에 데이터가 뭐가 있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조로 만든 다음에 이름을 붙이고 F키를 누른 거죠. 눌러서 예,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제약 조건이 있는데 새로 고침을 하면 이제 PK하고 이 타이틀 이렇게 나오죠. 예, 타이틀 NL이 붙었어요. 체크고요. 런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서트 할 때 얘는 시퀀서 가지고 왔고요. 이제 시퀀서로 고쳤습니다. 타이틀이 런던인데 여기서 널을 집어넣는 거예요. 널이라고 쓰세요. 널 쓰시고 컨트롤 엔터 눌러서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자바 보드의 타이틀에 문제가 있고요. 널 인투 하고 있다. 이름 안 나와. 낫널은 그게 이름이 안 나오네요. 얘 바로 알려주니까. 널인데 자바 보드의 타이틀이다. 바로 알려줘서 예, 안 알려도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겠죠? 참조할 수 있는 이런 이름을 붙여줘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럴 때 이제 컨스트레인트를 붙인다. 이름을 붙일 때. 그래서 이렇게 제약 조건에 해당되는 거. 이게 낫널은 잘 붙이진 않아요. 낫널은 그냥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메시지가 나오니까 낫널은 잘 안 붙이는데 이게 굳이 붙이려고 한다면 컨스트레인트 계속 붙여라. 컨스트레인트 키워드가 없으면 이름을 붙일 수 없다. 이거를 이 컨스트레인트를 여기 이름을 안 붙일 것 같으면 얘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럼 얘를 지우면 옛날에 이렇게 되는 거죠. 낫널이라고 그냥 쓴다. 아시겠죠? 예. 프라이머리 키도 마찬가지. 프라이머리 키도 여기 요 컬럼에 대해서 프라이머리 키를 지정할 건데 이름을 안 붙일 것 같으면 얘 생략할 수 있다. 지우면 그냥 프라이머리 키라고 쓴다. 되셨죠? 되시겠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죠? 그냥 들어서 설명을 들으면 잘 아는 거고 설명을 잘 못 들으면 이제 힘든 거고. 되셨죠? 네, 이렇게 사용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제약 조건을 이제 사용하는 것을 이제 조금 더 보시면 이제 회원입니다. 회원 테이블에 해당되는 건데 회원 테이블에 해당되는 건데 지금 보시면 이제 몇 가지 있는데 먼저 회원 등급이 있어요. 회원 등급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그레이드 넘버, 그레이드 네임에 해당되는 그레이드 테이블이 있어요. 테이블 만들었는데 그레이드 테이블 번호로 되는데 길이는 이 두 자리입니다. 두 자리 넘버입니다. 넘버인데 두 자리 썼는데 회원 등급 경우에는 보통 경우는 이제 1, 2, 3, 4, 5, 6, 7, 8, 9까지 보통 사용합니다. 그래서 1이 회원 가입을 하면 처음에 일반 회원을 보통 1로 쓰고요. 관리자를 9로 보통 많이 써요. 그 사이에 있는 번호들은 이제 그 권한이 많으면 그 숫자, 권한이 적으면 작은 숫자. 등급이 있으면 쓰고 등급이 없으면 안 쓴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유동적으로 줍니다. 보통 한 자리면 되는데 저는 이제 두 자리를 만들어 놨어요. 혹시 몰라서 두 자리를 만들어 놨다. 아시겠죠?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더 많이 나눌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다단계인가? 다단계? 이렇게 해서 더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회원은 등급을 갖고 있겠죠? 등급을 갖고 있어서 그 등급에 대한 정보를 쓸 때 여기 등급 번호만 가지면 등급 정보를 저희가 사용할 수 있고요. 기본값은 1이에요. 그래서 얘를 여기 그레이드에 그레이드 넘버와 연결되어 있다. 포린키라고 적어놨어요. 포린키, FK, 포린키고 이거 외래키, 참조키. 아시겠죠? 등급을 내가 1하고 9만 써놨어요. 일반 회원과 관리자만 써놨습니다. 그러면 다른 등급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도록 만드는 게 여기 포린키입니다.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데이터가 3이에요. 그러면 집어넣어야 돼요? 못 집어넣어야 돼요? 못 집어넣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요거 만들면서 이제 한번 테스팅 해 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제약 조건 이름을 붙이려면 컨스트레이트를 쓰는데 안 붙이려면 이걸 안 써도 되거든요. 저희는 프레임 짜면서 올인하면 올인한 내용을 잘 읽어보면서 이렇게 처리할 거라서 지금 이제 컨스트레이트라는 것을 안 붙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쓸 때 앞에 있는 거를 저희가 앞에서 컨스트레이트 안 붙인 거 스키마를 이용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테이블 만들 때도 마찬가지 아시겠죠? 만들 거라서 지금 이제 컨스트레이트 중에서 회원 테이블하고 이제 그 포린키를 참조키를 이제 설정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등급이 먼저 생기고 그 등급을 가져다가 이제 회원 쪽에다가 정의를 해서 사용한다. 그 등급에 해당되는 거는요. 등급 번호와 등급 이름으로 사용하는데 등급 이름이 좀 문자열이기 때문에 길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있을 때마다 뭐 어쩔 때는 관리자 일반 회원이라고 계속 여러 번 나오는데 그 계속 여러 번 나오니까 그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아시겠죠?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걔네들이 만약에 비교할 때도 좀 이렇게 속도 면에서 좀 그렇다. 그래서 테이블을 따로 꺼낸 거예요. 따로 꺼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회원관리 쪽에 테이블 명세서 보시면 회원관리 쪽에 회원 등급을 먼저 만들고요. 있고요. 그 밑에 이제 그 테이블 여기 해당되는 이제 회원 테이블을 만들어요. 그래서 얘가 참조하고 있거든요. 그레이드 이렇게 참조하게 만드는데 얘 왜 분리했을까요? 이 컬럼도 몇 개 안 되는데 예, 이런 얘기는 자꾸 데이터가 중복되게 나온다. 데이터가 자꾸 중복이 돼서 나와요. 그 똑같은 여기 두 개밖에 없어요. 회원 관리하고 관리자. 일반 회원하고 관리자 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두 개밖에 없는데 그 일반 회원이라고 계속 있으면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이러니까 숫자를 써서 1, 2 이렇게 써놓으면 되게 1, 9 이렇게 써놓으면 좀 편리하게 다룰 수도 있고 속도도 빨라지고 용량도 줄일 수 있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만들 때 자꾸 중복이 돼요. 중복이 되고 데이터 컬럼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이제 한꺼번에 사용하는 게 제한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걔네들을 따로따로 그룹으로 묶어서 이제 분리를 하게 됩니다. 테이블 분리를 해야 되는데 분리하면 이제 그 여기에 있는 분리된 테이블에서 프라이머리 키가 아닌 데이터를 가져올 때 얘를 조인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조인 서로 연결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한다. 아시겠죠? 그럴 때 속도가 좀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많거나 데이터가 많은데 그 조인하는 프라이머리 키가 좀 길거나 이러면 이제 좀 이렇게 검색하는데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또 이제 이게 데이터베이스에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하긴 한데 다시 합쳐요. 이제 그러면은 합치게 됩니다. 이걸 다시 멤버 쪽에 집어넣어 버려요. 그래서 사용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공간이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속도가 문제야. 이러면 이제 집어넣어요. 조인은 뭐 하지 않고 바로 가져오는 게 사실은 속도가 빨라져요. 빨라져서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쓰게 되는데 이렇게 분리하면 공간의 효율성이나 뭐 이렇게 쓸 때 데이터 처리할 때에 이제 그 처리되는 효율성이 이제 늘어난다. 이래서 이런 거를 공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공학. 우리가 이제 어떤 이 공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기계 잘 다루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그 기계적으로 과학적으로 봤을 때 얘를 이제 조금 더 합리적으로 만든다가 공학이에요. 공학화 시킨다. 이렇게 시키고요. 이거를 이제 정규화 시킨다. 그 데이터베이스 SQL 정규화, 이런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정규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규화 시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제1 정규화, 제2 정규화 이러면서 이제 전부 다 단계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맨 처음에는 이제 항목별로 컬럼을 전부 다 지정해서 저장해야 됩니다. 데이터 컬럼 한 개당 한 개 데이터가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게 제1정규화이고요. 하다 보면 제3정규화 정도 보면은 중복이 되거나 이러면은 따로 꺼내야 합니다. 데이터가 중복이 되면 따로 꺼내가지고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리하게 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공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 반대로 이게 분리한 걸 다시 합쳐요. 속도 때문에 속도가 너무 느려진데 그러면 합치게 됩니다. 그런 걸 이제 역공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규화, 역정규화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이제 이거를 이제 공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제 효율적으로 만든다 이렇게 해서 공학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역공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하는 거를 자 이렇게 써가지고 그래서 분리하게 됐고요. 왜 분리했는지 아셔야 돼요. 이게 그 데이터베이스 컬럼에다가 그냥 등급명이나 등급번호 이렇게 써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걸 두 개 멤버에다 합치면 되는데 이거 합치지 않고 분리해서 꺼내는 이유는 자꾸 중복이 되고 아시겠죠? 어차피 등급 번호만 가지고 처리를 많이 하게 됐는데 등급 번호에서 등급명을 출력할 때만 걔를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레이드 넘버를 두고 이제 그걸 테이블을 분리해서 꺼낸 거예요. 꺼내 사용했다. 그래서 이게 먼저 프라이머리 키에 해당되는 회원 등급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만들어 볼까요?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자, 이 컨스트레이터 부분은 저장을 하지 않을게요. 저장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 워크시트가 하나 더 필요하죠. 자바 접속해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SQL 워크시트 열기 클릭하시고요. 여기에 이제 그 회원 등급 테이블을 먼저 만드시는데 회원 등급 테이블을 만들고 그거와 회원 테이블을 같이 만들어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아시겠죠? 네. 먼저 이제 회원 등급에 해당되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드랍부터 1번 저희가 1번 이제 객체를 제거한다. 없애야 되죠. 그 다음에 2번 그 제거를 하는 게 자꾸 중간중간 개발하러 가기 전까지
또는 개발이 다 완료되기 전까지 이 테이블이나 이런 테이블이 자꾸 바뀌잖아요. 바뀌면 그 알터를 이용해서 테이블을 자꾸 필요해서 수정을 하게 되면 맨 처음 스키마가 사라지게 된다고요. 아시겠죠? 어떻게 분석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드랍시키고 새로 만들면 그 새로 만든 구조가 우리가 맨 처음에 보는 구조인 거죠.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구조가 맞기 때문에 그래서 드랍시키고 새로 만들고 드랍시키고 새로 만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완성이 되면 이게 그 스키마만 보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가 어떻게 생겼다라고 파악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 알트를 이용해서 뭐 알트 컬럼에서 애드 그 컬럼도 막 추가시키고 막 뭐를 추가하고 막 지우고 이런 거를 막 해버렸으면 나중에 맨 마지막에 스키마 분석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프로젝트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쉽게 여기서 보드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편집 뭐 이런 거 가능하세요. 테이블에서 뭐 바꾸기, 편집하기, 뭐 정렬하기 이런 거 전부 다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게 편집하게 되면 이 편집을 해서 여기 추가, 제약 조건 만들고 인덱스도 만들고 아이디열 이런 거 추가할 수 있고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여기서 막 이렇게 이게 알터거든요. 알터. 테이블 수정하자. 아시겠죠? 이렇게 수정을 해버리면 원래 우리 스키마로 써놨던 거, 이거 써놨던 게 어떻게 돼요?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꾸 변형이 된 상태인 거예요. 그럼 나중에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분석하기가 어렵다. 아시겠죠? 그래서 드랍을 먼저 시켜요. 제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성을 하는 거죠. 객체 생성을 합니다. 객체 생성을 해요. 그래서 객체가 아니고 객체 제거를 먼저 하고 드랍을 먼저 시킵니다. 크레이트를 이용해서 생성을 하고요. 여기 토글 해드릴게요. 행토글. 그 다음에 가면 이제 샘플 데이터 3번 샘플 데이터를 집어넣는다. 샘플 데이터를 넣는 것을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되시겠죠? 이제 좀 길어져요. 테이블이 2개고 멤버는 또 항목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엄청 길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잘 따라 하셔야 돼요. 눈 크게 뜨고. 예. 자,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체를 제거할 때 드랍 쓰는 거죠. 드랍 쓰시고요. 드랍 이렇게 써주시고요. 드랍 테이블을 이제 쓰시고요. 테이블인데 지금 이제 이 등급이니까 그레이드 테이블을 썼어요. 그레이드 테이블을 쓰시면서 저희가 이제 캐스케이드 한 개 붙여놨죠. 캐스케이드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놈들은 다 지우자. 이렇게 해서 쓰시고 그 테이블을 지울 때 퍼즐을 데이터베이스는 캐스케이드인데 퍼즐은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약 조건 컨스트레인트네요. 캐스케이드 컨스트레인트 그 다음에 퍼즐을 쓰면 이제 퍼즈라고 쓰시면 이제 회지통에 버리지 않고 바로 삭제가 된다. 이렇게 삭제를 하는 걸로 사용하시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레이드는 시퀀스를 쓰지 않아요. 이유는 데이터가 몇 개 안 돼요. 데이터가 몇 개 안 되고 거기서도 끝나요. 아시겠죠? 추가하더라도 그냥 눈에 확 보여요. 어차피 몇 개 안 쓸 건데, 그죠? 몇 개 안 써서 확 보여요. 그러면은 시퀀서를 쓰지 않아요. 시퀀서를 쓰지 않게 사용합니다. 됐죠? 예. 자, 이렇게 드랍을 먼저 시켜주시고요. 그래서 그레이드 드랍, 테이블을 드랍 시켰습니다. 그럼 객체 생성을 합니다. 재생성을 하시는데, 이제 항목이 등급 번호, 그 다음에 등급 이름입니다. 이름명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크레이트 사용해 주시고요. 크레이트 테이블을 만들자 써주시고, 테이블 이름은 그레이드입니다. 그레이드. 지금 그레이드를 만들었다 지웠다죠. 가로 열고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세미콜론 찍어주시고 항목 이름을 맨 처음에 쓴다. 항목 이름에 해당되는 것은 그레이드 넘버 콤마 그 다음에 그레이드 네임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한다. 그랜드 네임이 아니라 그레이드 네임. 예, 줄칸이 틀리더라 어쩐지. 네임 써가지고 2개를 가지고 운영하는 테이블을 만든다. 되시겠죠? 만들어주시고 그레이드 넘버는 넘버 타입입니다. 넘버 타입인데 얘는 이제 한 자리로 충분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1, 2, 3, 4, 5, 6, 7, 8, 9 그러면 이제 한 자리면 됩니다. 아시겠죠? 한 자리. 근데 조금 더 여유 있게 쓰려면 조금 더 늘려서 두 자리 정도 이렇게 사용해서 2바이트 그 두 자리 숫자 두 자리 그러니까 99까지 0부터 99까지 물론 마이너스 값도 되긴 하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값 안 쓰는 걸로 이렇게 보통 이렇게 등급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를 쓰지 않기 때문에 1부터라면 1부터 99까지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지금 저는 1은 일반 회원, 9는 관리자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그래요. 아시겠죠? 하려고 그래서 1과 9
그 외에 이제 중간 단계 뭐 우수회원 아니면 사이트 관리자 아니면은 무슨 무슨 팀장 뭐 이런 거를 만들어 쓰려면 이제 그 등급의 단계별로 이렇게 만들어 쓰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단계를 줄 때는 1 다음에 바로 2 이렇게 주지 않고 1 다음에 한 5 정도 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1부터 9 사이에 이제 등급을 나눠 쓸 수 있기 때문에 1은 일반 회원, 9는 관리자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려고 그래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두 개로 쓰시고요. 얘가 프라이머리 키죠. 프라이머리 키로 얘를 이제 사용하고요. 얘는 중복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 비어 있어도 안 됩니다. 프라이머리 키 됐죠? 프라이머리 키를 써가지고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라이드 넘버는 이제 이름입니다. 이름이니까 바케라타 2 정도로 쓰시면 되고요. 그 등급 이름을 뭘로 할까지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 회원 1번 회원 4글자고요. 사이트 관리자 하면 6글자예요. 아시죠? 6글자. 그래서 사이트 관리자가 좀 긴 거가 되는데 거기서 이제 한 글자 더 쳐가지고 그래 7글자 한글로 7글자까지 쓸 수 있어. 이러시면 이제 3 곱하기 7 해서 21 정도의 21바이트를 저희가 줄 거다. 그래서 21바이트 이렇게 줘가지고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7자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냥 10자까지다.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10자까지로 어차피 뭐 DB 그렇게 크게만 들을 것도 아닌데 10자까지다 이렇게 써서 이제 하시면 10 곱하기 3 해가지고 30바이트 잡으셔야 됩니다. 됐죠? 네. 근데 뭐 제가 볼 때 10자까지 쓸 것 같지는 않고. 자, 이 정도에서 이제 하시면 되겠고요. 얘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not null입니다. null.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이제 깔끔하게 된 것 같습니다. 생성을 했어요. 이렇게 생성을 하시고 드랍을 시키고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샘플 데이터를 집어넣기 시작하는데 저희가 일반 회원 관리자 insert into 쓰시고요. into 씁니다. 지금 grade 테이블에다가 쓰시고요. 이때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안 쓰게 되는 경우도 발생이 되는데 이때는 컬럼 이름 순서대로 모든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는 가로 열고 닫고를 안 써요. 아시겠죠? 엔터 치고 그냥 values 쓰시면 values 가로 열고 지금 그라이드 넘버는 1번 1번은 일반 회원입니다. 일반 회원으로 사용할 거예요. 일반 회원으로 사용할 거고요. 가로 닫고 세미콜론 데이터를 집어넣어 사용하는데 이렇게 가로 열고 닫고를 안 써서 사용한 경우 이제 테이블 이름만 쓰고 컬럼 이름을 안 쓴 거죠. 테이블 이름만 쓰는 경우는 인서트 할 때 경우는 모든 컬럼에 대해서 순서대로 그 모든 데이터를 입력할 때 데이터를 입력할 때 생략 가능해요. 입력할 때 생략 가능하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레이드까지만 쓰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썼어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썼고요. 됐죠? 생략이 가능하니까 저렇게 쓴 거고요. 그 다음에 insert into 또 쓰시고 이번에 관리자 insert into 쓰셔가지고 into 관리자에 대해서 사용하실 건데요. grade 테이블 집어넣을 거고요. values 사용하시고 이번에는 9인 경우 9를 관리자로 쓰자. 콤마 쓰시고요. 관리자 인용보 쓰시고 여기 한글로 관리자입니다. 이렇게 영어로 어드민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네. 사용하시고 세미콜론 찍으세요. 인서트가 다 됐으니까 데이터가 변경이 됐죠.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될 거는 커밋을 하십니다. 커밋 되셔가지고 완성을 해주시고 셀렉트 문장에서 이제 데이터 확인해야 되죠. 셀렉트 별표 그 다음에 grade from grade 써가지고 이제 데이터 확인한다. 이제 F5번 누르시면 되는 거죠. 맨 처음에는 없으니까 오려놨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오려하지 않아야 돼요. 이렇게 쓰시고요. 자, F5 눌러요. 누르시면 그 스크립트 출력한 거를 보시면서 하시라는 얘기죠. 보셔서 맨 처음에는 이렇게 오려나고요. 테이블 오려난 거 한 개 오려놨고 그 다음에 생성됐고 삽입이 2개 됐습니다. 커밋 됐고 데이터 확인되는 거 보시죠. 1번은 일반 회원, 9번은 관리자. 되셨나요? 이렇게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지우고 스크립트 내용을 지우고 다시 위에 가서 F5 누르시면 이제 오류 없이 삭제가 2개 되고 삽입이 2개 되고 그 다음에 생성이 1개 되고 그 다음에 삽입이 2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커밋이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제대로 나와야 한다.